자, 이번에는요. 잠잠해지는 것 같던 탈원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탈원전 관련 주장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송영길발 탈원전 논란, 진화에 나선 청와대, 불씨 키우는 야당. 입장들이 다 다르는군요. 송영길발, 진화하는 청와대, 불씨 키우는 야당. 내용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공론화위원회 거쳐서 이미 다 정리한 것이다.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일축한 겁니다. 그런 건 없다라고. 그리고요, 송영길 의원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조금 진화에 나서는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속도 조절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해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 용기 있는 고백이다라고 또 박수를 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있는데 하나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송영길이 불붙인 탈원전 논란, 여당 내 노선 갈등이 불거지는 건가? 또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좀 했습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송 의원의 발언을 좀 소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죠.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 4호기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래된 원자력 그리고 화력을 멈추고 대신에 신한울 3, 4호기는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어서 바로 탈원전으로 가긴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 랜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좀 결이 다른 주장을 해서 이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요. 당청은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좀 경계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탈원전 문제 좀 재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정치권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그에 대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민심 위반도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송 의원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나갈 계기로. 네, 배재정 의원은 지금 반응을 보면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이 송영길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불편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좀 왜 이런 개인 의견을 이렇게 표출을 했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는데 송영길 의원은 진짜 왜 이런 주장을 내놨을까요? 저는 뭐 제가 송영길 의원과 별도로 연락을 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오래된 원전이나 아니면 화력발전소에 또 이 미세먼지 배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규 건설하는 원전하고 이렇게 뭐 교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이제 아예 이제 멈춰버리고 좀 짓다가 말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좀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좀 과하게들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탈원전이라는 용어 때문에 마치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전부 다 없앤다라고 지금까지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얘기를 용어를 좀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바꿔서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느낌하고 에너지를 서서히 전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당장 원전을 모두 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네. 60년, 70년 걸리는 일입니다. 예. 그렇게 서서히 에너지를 바꿔나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게 뭐 탈원전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번지는 것은 예. 사실 저는 적합하지도 않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마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야당 쪽에서는 공격을 예. 해오셨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의 발언의 진위에 대한 해석이 예. 서로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여당 소속인 송영길 의원이 야당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묘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송영길 의원이 그 이야기했을 때 예. 야당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배재정 의원이 말씀하실 예. 거고요. 다만 저는 인식의 전환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예. 저는 이번에 어쨌든 여당에서 다양한 목소리 나온 것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싶은데 예. 그것이 야당의 목소리 그대로 낸 건 아닌 건 명백하고요. 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당이 예. 움츠려가지고 그런 논의 자체가 예. 야당에 이용당할 수 있다. 예. 당연히 이용당할 수 있죠. 그건 야당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 자체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뭐 이용당할 수 있으니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우원식 원내대표의 생각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송영길 의원이 했는가에 예. 대한 어떤 시작에 대한 평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책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의 자체를 아예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그 배재정 의원이 뭐 예.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 이런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뭐 탈원전이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원전을 다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꾼다. 이건 저 말장난이라고 보고요. 어. 오히려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예. 계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예. 속도가 빠르다.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송영길 거죠. 의원도 어제 이제 다시 또 해명하기 이제 속도 조절의 의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뀔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뭐 속도를 가지고 누구는 예. 빠르다 누구는 느리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물타기 내지는 예. 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데 어쨌든 탈원 정책으로 가는 건 맞고요. 예.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외국에 대해서는 또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모순적 입장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예. 탈원전에 가는 정책들을 제고해야 된다. 국민의 공감대를 다시 확인해보고 제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 원전 문제는 뭐 잠잠하다가 다시 나오고 잠잠하다 나오고 미세먼지가 최근에 최악상으로 가면서 다시 또 이게 또 관심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얘기가 오랜만에 기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제목을 참 뭐라 그럴까요? 재밌게 달았나요? 아주 눈길 가게 좀 제목을 달았긴 했습니다. 첫눈 왔고 붙잡던 임종석도 떠났는데 탁은 아직 청와대에. 제목이 참 글쎄요, 눈길을 잡습니다. 탁현민 두 번째 사표.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수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국민일보입니다. 김정은 서울 답방 앞두고 탁현민 사표 붙들과 놔줄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지금 휴가 상태입니다. 자, 내용 좀 보시죠. 청와대 내부에선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탁 행정관을 다시 붙잡으면서 그를 현재 공석인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소 탁 행정관은 의전 비서관 자리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두 번째 사표인데 청와대가 뭔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청와대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을 굉장히 좀 중시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탁 행정관이 실제로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건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예. 탁 행정관의 청와대 행사를 기획하고 풀어나가는 능력 때문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기업인들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오늘 탁현민 행정관은 좀 휴가 상태라서 없어요. 그 전에 다 기획을 해놓고 프로그램 이미 다 만들어 마련해놓고 갔을 것이다. 예, 이건 뭐 사전에 예고된 행사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그래서 탁 행정관이 공연 기획하는 것처럼 예. 청와대 행사를 여태까지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그 신임과 그 계속 붙잡아 두려는 마음이 좀 강해서 제가 볼 때는 사표 수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 청와대 행사가 굉장히 딱딱한데 예.
그 딱딱한 행사를 버라이어티 쇼로 만든 게 사실 탁행정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악이 흐르고 뭐 국민들이 보기에 예. 관심을 끌고 예.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 탁행정관의 능력을 볼 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답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그 정부의 굉장한 그 획기적인 예. 그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탁행정관을 놓아주기가 좀 힘들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사표가 이번에도 처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의전 비서관으로 아예 올려서 좀 더 역할을 크게 주자 이런 얘기가 좀 거론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의전 비서관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성 단체들이 또 조금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을 놓고 이렇게 예. 자꾸만 이제 특히 정치권에서 예. 얘기를 꺼내기 좋아하는 이유가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그 보여주는 행사 이런 데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것도 예.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할 거리도 있는 거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공격하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예. 탁현민 행정관이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계속 번씩 논란이 될 수 계속 있도록 논란을 한 번씩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청와대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을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예. 탁행 장관이 사표를 내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붙잡아다 청와대에서 이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예.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아무리 어떻게 보면 뭐 행사를 잘하고 하더라도 형식은 내용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멋있게 꾸밀 수 있었던 거지 앞뒤가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잘하는데 뭔가 말썽거리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걸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지 저는 그렇게 크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근데요 좀 생각해 볼 거는 사표를 청와대 직원이 2번 내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 아닌가 합니다. 통상 최근에 수석 그리고 비서관들이 꽤 많이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제 다음 총선에 나갈 것이다. 뭐 총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청와대에서 떠났는데 탁현민 행정관은 2번이나 사표를 냈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머물러 주길 원한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능력이 좋아서 예. 문제가 있는 인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예.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인식 자체가 문제라 보는데 어. 문제자면 이분은 사실은 문제됐던 것은 삐뚤어진 여성관 때문이었죠. 예. 그 책을 다 처음에 언급할 수는 인물됐을 때 없고.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삐뚤어진 여성관 때문에 문제되어서 여성계에서 아주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예. 그 당시 처음 그래서 임명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와서 어떤 그 당시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이제 놓아주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첫눈은 뿐만 아니라 첫얼음까지 어렵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봄비까지 오는데 계속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봄비까지 오는데.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데 계속 두느냐? 이전의 정체가 좀 다르죠. 현 정부 정책.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한 이야기도 다릅니다. 예. 첫눈이면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예. 두고 있는 거. 예. 심지어 지금 사표를 낸 이유가 예. 언론에는 오히려 항의성 사표다. 본인이 의전 비서관이 못된 거에 대한 항의성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탁현민 본인이 예. 사고방식도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오히려 자기는 어떤 뭐 빨리 예.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음덕을 입어서 예. 그동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서 본인이 할 일을 다 했다면 예. 지금쯤은 이제 과거 약속을 지켜서 나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승진을 해야 된다. 의전 비서관을 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된 건 확인은 아니죠. 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이야기 나온 얘기가 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의전 비서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사표를 낸 것이라면 그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 그 부분은 양지열 진짜 변호사. 잠깐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예. 너무 가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일단 위험할 가정입니다. 수- 예, 그 왜냐하면 부분은 가정이에요. 탁현민 행정관이란 본인이 예. 공연기획자시고 예.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아니고 꿈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의전 비서관이 돼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나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게 바랄 만하지만 저분은 공연기획에서 극단적으로 해서 공연기획에서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 받으실 수 있는 예. 분이에요. 저 자리가 알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돌아가서 원래 자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이규환 저는 변호사. 분명히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추정의 근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비서관 발표하는 그 시기에 아.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적정한 사람은 본인이 생각에는 아마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발표 없이 그냥 공소로 뒀다는 거죠. 그 시기에 바로 사표를 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언론이 그렇게 쓰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튼 탁현민 행정관은 참 종종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학위와 관련된 내용이 어제 좀 불거졌어요. 동아일보입니다. 출석 특혜, 아이돌, 연예계 아이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학위 취소돼 있군요. 교육부, 나주 동신대 비리 확인, 비스트 전 멤버 이기광 등 6명. 수시로 수업 빠져 졸업 요건을 못 채웠는데도 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겸임 교수 맡은 추가열은 임용이 취소. 이렇게 돼 있군요. 김상돈 의왕시장도 특혜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졸업 요건을 못 쳤고 출석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학위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가 이제 문제를 삼은 거고요. 그리고 부산 경상대는 3년간 301명을 부정 입학시켜서 지적을 받고 있답니다. 학사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박소연 대표, 케어 대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또 내용이 나왔네요. 위탁받은 반려견도 안락사시켰다. 이런 내용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 당시에 공개됐던 내용인데요.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마리 매달 14만 원 내고 맡겼다가 2년 뒤 데려오려니 석 달 전에 안락사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유기견을 보호하고 이런 곳인데 이런 일까지 있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세먼지가 최악입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쓰라고 문자도 보내고요. 공회전 단속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왠지 다 허망해 보입니다. 막상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없애는 것,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못 하는 겁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